안녕하세요. 효키랍니다. 자, 오늘 2020년 5월 4일이죠. 월요일이고요. 한국경제TV 오늘 방송 출연분 리뷰 방송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은요, Prices are made by cowards라는 문장인데요. 이거 갖다 직역을 해보면은 가격이라는 것은 겁쟁이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현재 지금 이제 우리 시장에서 누가 겁쟁이인지, 그리고 그 반대에는 누가 있는지, 그리고 곧 겁쟁이가 될 주체가 누구인지 여러분들께 좀 명확하게 좀 알려드리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투자 심리를 잡아나가는 시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prices are made by cowards라는 문장이 왜 나왔냐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시장이 급락할 때 주가 폭락에 겁먹은 투자자들이 최대한 빨리 팔아버리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낮은 호가까지 깎아가면서 그냥 매도를 때려버리잖아요. 보통 투매한다는 표현을 쓰죠. 이에 주가와 지수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비정상적인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반대로 시장의 급등기에는 주가 폭등에 애간장이 녹는 투자자들이 빨리 살려고 경쟁적으로 높은 가격에 매수를 그냥 질러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급등하고 지수가 급등을 하면서 이 역시 또 마찬가지로 비정상적인 어떤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 보면 뭐 급락할 때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치킨 게임 관련했을 때 우리나라 지수 빠진 거, 미국 주식 빠진 거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급등기는 뭔가 이제 경쟁적으로 매수하는 거, 최근에 이제 ETN 아시죠? 유가 ETN 관련했을 때 그거 보시면 또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현재 시장에서 과연 누가 겁쟁이인지 한번 우리가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는 반사적으로 이제 개인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실상은 완전히 의외의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주요 주체가 개인, 외국인, 기관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겁쟁이는 어디냐? 바로 외국인이었어요. 자, 이게 왜 외국인인지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최근에 그 코로나19 관련 문제, 유가치킨 관련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장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게 제가 보니까 2020년 2월 18일 화요일이더라고요. 그 전에 한번 지수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이제 딱 단기 고점 찍는 자리가 그 자리인데, 이날부터 바로 이제 시장이 쭉쭉 꺾여가지고 3월 내내 급락을 했는데, 이날부터 바로 지난주까지 누적 순매수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위에 게 코스피고요. 밑에 게 코스닥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시죠? 자, 보시면은 2020년 2월 18일부터 5월 2일, 지난주 금요일까지고요. 보시면은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많이 했죠? 18조 원, 그죠? 그리고 기관들이 얼마 매도했습니까? 20조 원을 매도를 했어요. 제가 이거 갖다가 제가 또 들고 왔다 온 자료를 프린트를 해가지고 다 또 이제 적어놔가지고 디테일한 내용은 여기다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이제 여러분 보시는 대로 개인들이 18조 9,863억을 순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이 20조 3,190억 원을 순매도했고, 기관이 6,228억을 순매도했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2조 6,457억 원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이 1조 3,600억 원 순매도, 그리고 기관은 7,941억 원 순매도. 보시면은 일단 조 단위가 안 되는 기관은 그냥 거의 뭐 귀엽죠? 네, 거의 귀여운 수준이죠. 자, 일단 요거를 딱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다라는 부분을 아실 수 있어요. 그와 함께 개인들이 매수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다라는 부분을 좀 아실 수 있는데, 제가 연휴 기간 동안에 좀 이제 많이 물어봤어요. 여기저기 이제 물어보고, 현재 이제 월스트리트에 있는 이제 지인들, 우리 파트너분들이랑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투자은행들 G사 그리고 이제 J사 그리고 M사 그리고 또 다른 M사 요쪽에 이제 쪽이랑 이제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이들과의 대화에서 나온 공통 단어가 뭐였냐면은 바로 리밸런싱. 네. 리밸런싱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딱 그 얘기 딱 듣고 나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 니들도 시장 하락 예상을 못했구나. 니들이 만들거나 그런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얘들이 그래요. 자신들의 어떤 운용자금 부족 때문에 자금을 빨리 회수를 하면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투자 자산을 리밸런싱 하기 위해서 빨리 매도하고 현금 확보를 하기 위함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 잘 아시겠지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줄어든 수준이 아니고 급락했죠. 자, 이럴 때 추가 불입 운용 자금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얘들이 진짜 돈이 없다는 거 그건 절대 아니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명이 펀드 계약을 했을 때 매달 10만 원씩 뭐 이제 딱 적립식을 하겠다 하면은, 한 명이 10만 원이고 10명이면 뭐 100만 원이 될 것이고 쭉쭉쭉 하면 이제 증권사에서, 아, 우리 한 달에 얼마씩 들어오는구나. 그럼 이거를 배분을
여기 해서 하자라고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시장이 꺾여버리거나 급락하게 되면은 환매 신청이 나오거나 아니면 자금을 갖다 중간에 이제 잠깐 중단시키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일단 운용자금의 어떤 추가 불입 관련 부분이 스케줄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걸 갖다 보통 이제 유동자금률이 떨어진다 보통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그런 의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최근에 글로벌 금융시장 자체가 패시브 전략을 좀 취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또 설명드린 대로 대부분 사실 월스트리트에 있는 어떤 매매들은 80% 90% 이상이 알고리즘으로 인한 프로그램 매매가 대부분이에요. 요것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예전에요 그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때랑 이번이랑 다르고 이번이 그때보다 좀 떨어지는 급락 각도가 더 큰 게 왜 그러냐면은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이거 팔지 말고 버티자 기다리자 이런 대화가 가능했는데 최근에는 이게 거의 많이 줄고 그저 이제 프로그램 매매를 해버리니까 매도 사인이 나오면은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냅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기계들이. 그러면서 더 급락을 연출하죠. 이때는 뭐 어떤 나라가 싸고 뭐 어떤 나라가 좋고 뭐 어디가 어떤 기업이 싸고 어떤 기업이 좋고 이런 거 할 거 없어. 그냥 감정 딱 배제하고 그냥 다 날려버려요. 예, 그냥 패시브 전략 기계적인 매도. 이게 지난 3월 달에 급락장을 연출한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바람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금 계속 집중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은 집중되고 있는 것이고요. 아직까지 코로나19 문제가 아예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패시브 전략이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관도 제가 이건 뭐 대충 이제 예상하는 건데 우리나라 증권사 운용직들 뭐 델타원이나 이런 쪽은 뭐 차익거래든지 어쨌든지 캐시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쪽은 이제 그 정치적인 어떤 불안감이 너무 커서 이제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게 어디 분석 자료로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어디 나온 것도 아닌데 100% 그럴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상황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께 지금 시장의 최고의 겁쟁이가 누구다? 외국인이다. 그죠? 외국인이 겁이 나서 매도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 가지고 빨리 매도를 치고 사실 근데 겁이 나서는 맞죠. 겁이 나서 그런 알고리즘이 짠 게 맞으니까 어떤 돌발 악재가 발생했을 때 이제 시장이 얼마 정도 떨어질 걸 예상해가지고 하는 건 맞으니까 겁이 안 나면 그냥 들고 있거나 더 매수를 하겠죠. 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이제 겁쟁이들이 외국인이다라는 결론인데 그럼 그 반대의 입장은 당연히 개인이겠죠. 저 물량들을 개인들이 다 받았으니까 거의 뭐 개인들은 최근에 그런 것 같아요. 외인 니들은 다 팔아라 우리가 다 산다 거의 이런 느낌으로 지금 모든 자금들을 흡수를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최근에 들어온 개인들이 공격적인 투자자들도 제법 있어요. 근데 보니까 최근에 합류한 최소한 50% 이상의 개인 투자자들은요 투자금이 일단 큽니다. 최근에 모 증권사에서요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된 계좌가 이제 10,000개가 넘는데 어떤 게 10,000개가 넘냐면은 그 계좌당 투자금이 예수금이 1억 이상 있는 거 대단하죠? 네, 계좌당 그 예수금이 1억이 있는 계좌가 10,000개가 넘는데요. 그럼 생각해볼게요 여러분. 계산해볼게요. 1억이에요? 1억 곱하기 10,000개. 그냥 단순 계산으로 그냥 계좌당 1억 정도만 있다라고 봤을 때 곱하기 만을 하면은 얼마입니까? 1조죠. 네, 1조예요. 근데 최소 1억 이상이지 2억, 3억, 뭐 5억, 10억짜리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최소 1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지금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하려고 기다리는 대기 자금들, 최근에 비대면으로 매수한 개인들의 어떤 계좌가 최소 1조가 넘어간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억 원 정도 되는 자금을 이제 굴리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1,000만 원대에 굴리시는 분들보다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여유가 좀 많으신 자금이에요. 맞잖아요. 아무래도.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자금들이 급락장을 오히려 이제 기회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입니다. 거기다 최근에 부동산 쪽 자금이 주식시장 쪽으로 몰려오는 게 관측이 됐어요. 시장 급락에 따라서 시중에 투자처를 찾지 못한 수천조 원의 부동자금들도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은 투자 성향 자체가 공격적인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기간적 여유가 있는 성격의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지 간에 이제 이 어마어마한 자금들, 최소한 1조 원 이상의 어떤 자금들이 있고 개인들의 자금 유입은 한동안 이상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관건은 그래요. 외국인들이 언제 어떻게 다시 돌아오냐 사실 이게 참 제일 문제인데 이게 시장 키포인트죠. 이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이제 원래 있었던 그 회사에 이 알고리즘을 짜는 이제 분이랑 연락을 좀 했어요.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이분이 그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만든 알고리즘은 아직도 회사에서 사용을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알고리즘을 말해주기는 어렵지만 곧 역신호가 잡힐 것이다. 자기가 짠 알고리즘에 의하면 곧
역신호가 잡힐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말한 역신호는 앞에서 말씀드린 기계적 매도 시그널의 반대 신호죠. 기계적 매수 시그널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매도할 때 매도 시그널이 나오면서 진짜 생각 없이 매도를 막 때려버리면서 지수의 어떤 거의 수직 하락을 만들었잖아요. 맞죠? 뭐 호가창까지 깎아가면서 매도를 했잖아요. 이게 또 결국 기계란 얘기죠. 그렇다면 역신호가 들어오는 것은 역시 기계적 매수 시그널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역신호가 확 몰려버리는 상황이 됐을 때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여러분들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쉽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은 지난번에 이제 S&P 500 지수가 하루에 9% 넘게 급등한 적이 있었죠. 미국 지수가. 그죠? 미국 지수가 하루에 9% 넘게 급등을 했는데 그때 이제 역신호가 확 몰려버린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그렇게 된 것이고 미국처럼 이제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국가가 그렇게 되는데 만일 이게 우리나라 쪽으로 역신호가 잡히면 우리나라가 지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딱 생각해 보시면은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자, 기계적인 매수가 잡히고 그리고 이제 매물이 없는 경우에 호가를 올려가면서 급하게 매수한 전략이 만들어질 것이고 요거는 최근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많이 이제 노골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였죠.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 가지고 그죠? 공급은 정해져 있지만 수요가 몰리게 되면은 가격은 당연히 모든 재화의 가치는 올라간다.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개인들 받고 외국인들 받고 이제 기관 봐야죠.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주체는요. 여러분들도 한몫 참여해 있으신 우리나라 증시의 방패막이 국민연금 그리고 지난 4월 달에 이제 발표한 증시 안정자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국민연금부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자산 배분 전략에 따라서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17.3%예요. 17.3%. 자, 요거를 좀 써가면서 저희 한번 볼게요. 지금 보는 건 국민연금이에요. 일단은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얼마냐? 현재 지금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 전략에 따른 우리나라 지수의 우리나라 주식 투자의 비중이 약 17.3%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최근에 연기금이 또 뭐라고 발표했냐면요. 이렇게 발표했어요. 17.3%인데 여기서 약 플러스 5%포인트를 더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 전에 이렇게 발표가 나왔는데 뭐 일단 올리면 뭐 올리는 거니까 근데 그런다 일단 보더라도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최근에 이제 17.3%라는 국내 투자 비중이 있잖아요. 근데 올해 연기금이 약 4조 원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대략적으로 약 10조 원을 더 매수 가능한 현재 지금 그 상황이에요. 현재보다 10조 원 정도가 더 매수가 가능한 상황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국민연금에 매매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간단해요.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있으시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전체 국민연금의 투자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어떻게 이제 하냐면은 뭐 몰라요. 뭐 나머지 뭐 다 알아서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뭐 25% 이게 25%고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만. 자, 이 정도 수준의 전체 투자 비중의 약 얼마입니까? 이거를 약 17.3%를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전체 국민연금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매달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매달 돈이 들어가면 매달 자산 규모가 커져요. 예를 들어서 현재 전체 100이란 돈이 들어와 있다 가정해 볼게요. 100이란 돈. 그러면은 이제 국내 주식에 17.3원이 들어와 있겠죠? 그죠? 현재까지 100이란 돈이 있는데 국내 주식에는 17.3원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국민연금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들어오는 돈만 계속 받는다. 그럼 여기다가 돈은 계속 들어올 거예요. 그럼 당연히 17.3이 줄어들겠죠? 그죠? 전체 현금 대비해서 이거의 비중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만약 자금이 2배로 불어나면 이 17.3이 얼마 됩니까? 8.65가 되죠?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전체 투자 자금이 2배로 불면은 기존에 그대로 놔뒀던 17.3%는 전체 현금 대비해서 반으로 줄어드는 거. 이해되시죠? 어떤 건지. 자,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랬을 때 만일 17.3%를 들고 있는데 국내 증시가 빠져. 우리나라 경제 전반적으로 다 빠져. 모든 투자 자산이 다 빠져. 그렇게 되면은 비율 밸런스가 좀 바뀌겠죠? 그리고 여기서 만일 주가가 올라간다 봤을 때 다른 자산의 어떤 상승률보다 이쪽 자산, 국내 주식에 대한 자산 상승률이 올라갔다 하면은 17.3%가 18% 될 수 있을 것이고 20%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랬을 때
만일 20%가 됐어. 우리나라 주식이 많이 올라서 20%가 됐어. 그러면 국민연금은 뭘 해야 되냐? 17.3%에서 20%를 뺍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2.7이죠? 그죠? 20%일 때 2.7만큼의 주식을 팔아요. 그래서 다시 17.3을 맞추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가 쭉 빠졌을 때 국민연금이 그만큼 매수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높아지면서 그걸 갖다 매수를 하는 거고, 지수가 올라오게 되면은 이 주식들이, 이 자산의 어떤 가치들이, 기존에 사놨던 주식들이 가격이 올라가고 손실이 줄어들고 수익권을 바뀌면서 이 17.3%가 20%가 되고 20몇 프로가 되기 때문에 그 차익만큼을 어쩔 수 없이 국민연금이 매도를 하고 17.3%라는 비중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자산 배분 전략에 따른 국민연금의 투자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근데 현재 지금 1900포인트 정도 기준을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조 원 정도를 더 국내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 그 상황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국민연금 이해되셨죠? 네, 국민연금 이해되셨고, 이제 증시 안정자금 생각해 볼게요. 이게 얼마냐? 약 10조 7천억 원. 어마어마하죠, 이것도. 요즘 뭐 했다면 1조 10조예요. 막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발표가 나왔었는데 뭐 어떻게 발표가 나왔냐면은 4, 3, 3 전략. 네, 이거에 맞춰가지고 10조 7천억 원을 때려 붓겠다라고 했는데 지수가 밀릴 때마다 그때마다 40%, 30%, 30%씩 비중을 맞춰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안 들어갔어요. 들어온 것도 없고 오히려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3월 달에 지수 하락 급락분을 다 커버를 했잖아요. 근데 이 증시 안정 자금이 어떤 쪽으로 매수하는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코스피 200, 그리고 스닥 150, 그리고 KRX 300. 자, 이것처럼 인덱스, ETF나 인덱스 펀드 쪽에 투입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근데 아직 안 들어왔죠? 전혀 안 들어온 상태에서 증시는 개인들의 힘으로 3월 달에 하락분을 모두 커버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증시 안정자금. 결국은 그거잖아요. 이번에 결국은 이제 이것도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자금이잖아요. 정부에서 물론 계획은 했지만 정치인들이 오케이 합시다라고 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아이디어가 많은 자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절대 부정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에요. 자,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10조 7천억 원이라는 돈을 국민들이 참여한 주식시장에, 국내 주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했는데 딱 이건데 거의 투입이 안 된 상황에서 증시가 다 커버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다 올라왔네요? 그럼 투입 안 할게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절대로. 정치인들은 무슨 얘기 해야 되냐? 자, 급락해서 어려우셨는데 이렇게 최선을 다해가지고 증시 반등에 일조했습니다.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돈을 때려 부어서 증시를 이렇게 활성화시켰다. 이 얘기 딱 한마디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돈을 갖다가 투입시키지 않겠다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이 자금은 안 들어올 수가 없는 자금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은 뭡니까? 국민연금 약 10조 원, 증시 안정자금 10조 7천억 원. 자, 요렇게 봤을 때 요거 두 개만 합해도 20조 7천억이에요. 요거 두 개만 합해도. 근데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모 증권사에서 1억 이상 투자자금이 들어와 있는 예수금이 들어와 있는 비대면 계좌가 10,000개가 늘었다. 그럼 그게 얼마입니까? 1조잖아요. 물론 뭐 20조 막 이런 거보다 크지 않지만 그래도 1조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들어올 계획인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궁금한 거. 그럼 앞으로 오케이 21조 7천억 정도가 들어올 수 있다 라고 봤을 때 여기까지 이해했다. 근데 과연 그러면은 지난 3월달 급락장 완전 급락 피크기 이후에 그 많이 올라온 그 기간 동안의 수급은 어땠을까요? 누가 얼마나 매수해서 이만큼 지수를 끌어올렸을까요?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거겠죠. 자, 마지막으로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3월 19일이에요. 3월 19일 완전 증시가 바닥을 찍고 완전 바닥권일 때 그때 기준으로 지난주 금요일까지의 수급인데 보시면은 코스피 개인들 6조고요. 그리고 외국인들 7조 7,626억 정도 순 매도. 그리고 기관은 4,840억. 근데 그 중에서 연기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매수했죠. 자, 그리고 그쪽 밑에 코스닥 보시면은 개인들이 1조 9,491억 원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들이 9,304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은 6,068억 순매도했는데 그 중에서 연기금이 1,180억 정도 순매수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양쪽 시장 다 합쳐서 어쨌든 지수 반등이 이루어졌고요. 다 합친다 하더라도 개인들 얼마입니까? 약 8조 5천억 정도.
그죠? 8조 5천억으로 바닥 찍고 지금까지 한 1900포인트까지 근처 끌어올렸는데 우리 주식시장이 앞으로 이제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얼마다? 21조 7천억 원. 그죠? 최근에 한 두세 달 동안 들어온 돈보다 거의 배수 이상이 많은 자금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은 이 자금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실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까지 준비한 내용은 마무리 짓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요 바로 위에 동그란 이제 효키라 라이브 있죠? 그거를 클릭하시면은 구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상 효키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